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요새 미국 언론에서는 사법방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Obstruction of Justice라고 합니다. 사법방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것이 사법방해에 해당되지 않느냐. 만약 사법방해라면 이것은 탄핵감이다. 이런 주장이 언론과 미국 의회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법방해 이런 걸 주제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조사 그리고 최순실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미진했다. 더 했으면 좋겠다. 또는 정윤회 사건에 대한 수사도 다시 한다 등등 이런 지시나 보도가 일어나고 또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 보도했던 서울지검장과 검찰국장, 법무부 소속 법무부 검찰국장 두 사이의 어떤 회식 자리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새 대통령 쪽에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세월호, 최순실 사건, 정윤회 사건, 그리고 서울지검장, 검찰국장 회식 사건 등에 대한 구체적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 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냐 하는 것은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큰 수사 정책이나 전략은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폭력배 때문에 서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이 경찰과 함께 폭력배 단속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든지 감찰을 하라든지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은 그것은 검찰권에 대한 개입이 되지 않을까 또는 직권남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직권남용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구속된 것도 직권남용입니다. 이 직권남용을 아주 폭넓게 해석해서 전직 대통령과 전직 비서실장을 구속을 했는데 이 직권남용 부분이 검찰이나 법무부에 대한 대통령의 무리한 지시를 따지는 어떤 고리로서 활용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게 법제화되지 않은 이 사법방해란 것과 연관되어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검찰 법무부의 관행이었습니다.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의 영장 청구를 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의해서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촉구한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수사를 하라는 지시는 물론 좀 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검찰에 의해서 과잉 해석이 되면 과잉 수사를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수사 무슨 비리 수사를 엄단하라는 식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검찰이 무리를 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의 권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검찰을 몰아붙이는 이 대통령에 의한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 촉구나 지시는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 개혁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 중에 가장 큰 것이 저는 검찰 개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검찰 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여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통한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도록 하는 수사, 그리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견제장치를 만든 제도적인 개혁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요사이 검찰에 대한 지엽적인 지시는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개혁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보다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론과 미국 의회의 의문 제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40%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취임 한 석 달쯤 되면은 그래도 언론이 새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많이 봐주므로 지지율이 보통 50% 이상 달리는 게 정상인데 너무 낮습니다. 이게 너무 낮으면은 한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북한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대통령은 국내의 지지가 흔들려 버리면 안정된 대북 정책, 대외 정책 펼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상당히 유심히 지켜보면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 갔다 왔더니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높은데 놀랐습니다. 56%입니다. 지금 지지율. 집권 5년째인데 지지율이 56%다. 56%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 가지고 헌법 개정을 밀고 나가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게 된 것은 이 지지율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의 지지율이 그 사람이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 위기를 촉발시킨 것은 FBI 국장 해임입니다. FBI 국장 해임은 또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바로는 트럼프 선거 캠프에 대한 러시아 정보기관의 접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FBI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이 되어 가지고 두 번 코미 FBI 국장을 불러가지고 한 번은 식사를 하면서 또 한 번은 보고를 받다가 다른 사람 다 나가라고 그러고 코미 국장한테 한 이야기, 이게 요지는 그 수사를 특히 그 해임된 안보보좌관, 풀린 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는 중단시켜 줬으면 좋겠다. 또는 당신이 나에게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대답을 하라.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 두 요구가 다 거절되면서
자신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FBI 국장을 파면했다. 이건 해임이 아니라 뭐 파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형식은 해임이지만은 거기에 징벌적 요소가 가해졌으니까 사실상 파면인데 파면을 했다고 하는 이 점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 자신과 자신 주변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한 것도 사법방해에 해당되지만은 불응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무슨 돈 받은 것도 아니고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 나름대로 존경을 받은 코미 FBI 국장을 해임을 했다 하는 것은 이중의 사법방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워싱턴의 생리상 언론에 자기가 유리한 정보를 흘려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노력이 생깁니다. 뉴욕타임스가 특종을 했습니다. 코미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고 와서 대화를 메모를 했다. 그 메모를 보도를 했습니다. 메모 내용을. 메모 내용이 바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그 내용이 메모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코미 수장이 메모를 한 것을 뉴욕타임스 기자가 어떻게 알았느냐?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가 코미 국장의, 이제 전 국장입니다. 코미 전 국장의 메모를 직접 보진 않았다. 그러나 그 부하가 그 메모를 봤다. 즉 코미 국장은 메모를 해서 부하들과 서로 그 메모를 공유했다는 뜻이겠죠. 카피를 해가지고 몇 사람이 나눠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본 사람이 그 내용을 불러주더라. 기자한테 불러주었다. 그래서 확인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의회에서 더구나 공화당 안에서,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이것은 의회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이건 탄핵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 의회는 중간선거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당선과 낙선을 가장 신경 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그런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가는 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이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언론은 지금 너무하다고 싶을 정도로 트럼프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그런 공격의 소지를 너무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근거가 없는, 대통령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을 도청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어떤 기관에서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짓말로 밝혀진 셈입니다. 그 이외에도 백악관 대변인 이야기 다르고 대통령 또 이야기가 달라서 기자들이 이제는 과연 트럼프를 믿을 수 있느냐? 트럼프를 믿을 수 없으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신뢰의 문제가 생겼다. 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느냐? 이게 지금 큰 쟁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의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계속 악화되면은 이제 이 대결 구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FBI 전직 국장의 대결이 됐습니다. 아마 의회는 코미 국장을 불러서 증언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문회 형식으로서. 그렇게 되면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면 감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위정이 크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코미의 폭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FBI가 수사하고 있는
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트럼프 선거 캠프 사이에 또는 트럼프의 안보보좌관이었던 플린과의 러시아와의 어떤 유착관계, 여기서 중대한 범법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첩첩산중입니다. 여기서 지지율이 이제 지금 36%, 39% 이런데 이 지지율이야. 근데 20%까지 떨어진다. 20 하면은 심각한 위기가 생길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말년에 갔을 때 특별한 경우에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 있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우리를 살린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미국 사람으로서는 지구 반바퀴 돈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5만 명이나 죽고 휴전도 못하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그분이 퇴임할 때는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깬 사람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 젊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때는 뭐 5천 명 정도 죽었습니다. 한국전에서 죽은 사람은 10분의 1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이라크의 내전을 종식시킨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후세인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전을 불러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초창기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은 여당 안에서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때 되면은 탄핵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모처럼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대통령을 만났어요. 일면 기인인 것 같지만은,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는 점에서 기인 같지만은 우리한테는 귀한 사람, 귀인입니다. 귀인. 천영우 전 안보수석의 표현입니다. 귀인입니다. 이 귀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일관된 대북 정책을 펴가지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내려놓든지 무너지도록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그 트럼프가 이 소위 사법방해 혐의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74년의 닉슨 대통령의 악몽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68년에 당선된 이후에 월남전을 끝내겠다고 해가지고 강원 정책을 펴면서 드디어 73년 초에 월남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협정의 내용이 월남에 굉장히 불리하고 공산 월맹에는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TU 월남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버티었지만은 닉슨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또 보장을 했습니다. 만약 공산군 측이 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는 폭격이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응징을 할 것이니까 우리를 안심하고 미국을 믿고 서명을 해달라.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유양수 월남대사를 통해서 TU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서명하면은 머지않아 공산화된다. 서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닉슨 키신저의 압력이 워낙 강해서 TU는 73년에 마지못해 월남평화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서명을 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닉슨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에 말려가지고 언론으로부터 지금 트럼프처럼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의 폭로가 연속으로 진행되면서
지지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4년이 되니까 공화당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해서 탄핵이 기정사실화됐어요. 탄핵 절차를 미국 의회가 밟기 시작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표를 점검하니까 탄핵이 최종적으로 가결되는 곳은 상원입니다. 상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통과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니까 8월에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대통령이 승계를 했어요. 닉슨은 아주 대전략가입니다. 만약 닉슨이 강한 지지율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월남의 패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월맹이 약속을 안 지키고 남침을 하면은 하노이와 하이퐁을 폭격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저지할 수 있는 그 배짱을, 정치력을 닉슨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지 기반이 무너지니까 자기 자리도 보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후임이 포워드, 제랄드 포워드 부통령이 이제 후임이 됐습니다. 그게 74년 8월입니다. 이런 사태를 쭉 지켜보던 월맹 지도부, 유명한 지압 장군이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지도부는 75년 초에 결심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지도부가 월남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武力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 이미 결전 의지를 잃었다. 해가지고 평화협정이고 뭐고 그걸 다 젖어버리고 75년 봄에 본격적인 남침을 하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월맹 지도부가 예상했던 대로, 키신저가 그때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포워드 행정부의 대응이 늦었습니다. 말로만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군대도 보내지 않고 폭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미국 의회가 망해가는 월남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결의안 그리고 법안을 통해서 묶어버렸습니다. 지원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렸어요. 포워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의회도 반월남전 분위기에 휩쓰여 가지고 월남을 지금 망해가는 월남을 위해서 뭐 군사력을 재투입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명백하게 평화협정을 위반한 월맹을 응징하기 위해서 폭격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월남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TU 대통령이 한탄을 했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충고하던 그대로 했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닉슨의 그 보장을 믿지 않았어야 되는데, 결사 반대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키신저의 회고록을 보면은 참 웃기는 대목이 나옵니다. 키신저는 평화협상을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협정이 2년 만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회고록에 뭐라고 적느냐? 2년 전에 내가 TU 대통령을 억지로 몰아세워가지고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 것, 그것이 후회스럽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악의 눈물 아닙니까? 악의 눈물. 후회스럽다 그 말 한마디로 됩니까? 얼마나 많은 수백만, 수십만 너희 인명이 사라지고, 유명한 보트 피플이라고 월남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상어밥이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따지고 보면 닉슨 대통령의 지지율의 저하에서 비롯됐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법방해 운운하면서 언론과 의회가 들고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국제적인 포위망에 구멍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이제 미국과 협조하려는 자세를 취하다가 생각을 달리하고 역시 북한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은 워낙 트럼프가 강공 드라이브를 푸니까 거기에 반대 방향으로 못 가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탄핵 위기에 몰리면은 아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또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위기는 어떤 점에서는 대한민국 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미국의 변화하는 이 워싱턴의 정국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식자층까지 일반 국민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사법방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